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저희가 이제 3회권 동용보익회사를 같이 볼게요. 자, 1번 갑니다. 자, 다음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에 대한 설명에 다 맞지 않는 건데, 첫째 1번. 자, 매입 시 발생한 현재가치 할인 차감은 취득가액에 포함이 되죠. 그러나 이제 부당행위에 의한 시가총액은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저희가 늘상 얘기했지만 현재가치 할인 차감은 포함한다. 다만 부당행위로 인한 시가총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제 보통 이렇게 되는데요. 다만 이 현재가치 할인 차감은 분명히 포함인데요. 얘도 전에 얘기했지만 기타 사업소득에서 공제받게 되면 그때는 절대 포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원칙은 포함이 맞지만 이게 사업소득에서 공제받으면 포함할 수 없다. 두 번째, 자, 개인 사업자가 양도자산을 보유기간 중에 자산 재평가법에 의하거나 혹은 임의로 재평가했을 때 재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절대 안 돼요. 제가 이 재평가는 어떤 세금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참고로 이 등록면허세 있죠. 이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감가상각이나 자산 재평가로 인해서 그 금액이 변경되면 요 세금은 그 변경된 금액으로 해요. 변경된 금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세금도 절대 재평가는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자, 틀렸고요. 세 번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자산을 불화받은 경우 그 대금을 일시불로 지불해서 일정액을 할인받으면 실제 내가 지급한 금액이 돼요. 절대 계약상 금액 아니고요. 네 번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요, 혹은 취득세는 납부 영수 중에 없는 경우도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 경우도 공제가 돼요. 다만 지방세법 등에 의해서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취득세가 감면되면 그 감면된 세액은 공제할 수 없대요. 그럼 결국은 내가 실제 납부된 세액, 실제 납부한 금액만 비용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 이거죠. 5번,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서 사업소득 금액 계산에 필요 경우도 산입된 것이 있으면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죠. 그럼 아까 얘기했었던 이 현재가치 할인 차감과 똑같아요. 똑같이 이미 사업소득에서 공제를 받게 되었다고 하면 절대 그때 포함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될 거고요. 자, 이제 문제 2번 갑니다. 자, 양도소득세의 과세 대상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것은 1번,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은 물론 건축법상 허가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물도 과세해요. 그래서 항상 등기, 등록, 허가에 전혀 관계가 없죠. 두 번째,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한 권리는 등기된 것만이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며 등기되지 않은 것은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되는데 이건 아니죠. 제가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만 지급했다. 이게 속된 말로 미등기 전매인데 어떻게 미등기 전매인데 등기가 가능합니까? 저희가 양도세에서 등기된 거 꼭 반드시 등기하는 건 딱 하나죠.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 얘만 등기를 요하고 그 외의 건 절대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않죠. 이게 답이네요. 세 번째, 아파트 당첨권도 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죠. 네 번째, 부동산 임차권은 나오네요. 등기된 것만이 과세 대상이 되고 등기되지 아니한 임차권은 절대 과세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5번, 자,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으로서 법인의 자산 총액 중 부동산 등 가액이 차지한 비중이 50% 이상인 법인이 주식을 양도했다? 과세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특수업종, 즉 골프장 같은 경우는 얼마입니까? 그때는 이제 부동산 비중이 80% 이상이 그에 해당이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될 거고요. 자, 3번으로 가볼게요. 자, 좀 긴데요. 다음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에다 잘못된 것은 첫째, 양도소득세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해서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그 자산 증여받은 자가 그로부터 5년 내에 일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입니다. 즉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네요. 얘는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죠. 이때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해선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1번이 이제 우회양도죠. 우회양도에서 특수관계 이제 쉽게 우회양도는 이런 거예요. 뭐 간단하게 쓸게요. 자, 특수관계인 일단 발생하는 자가 특수관계인이고요. 특수관계인 간에 발생되는 사건인데
이런 거였잖아요. 가령 형이 과거의 부동산 취득에 취득하고 이걸 자, 동생에게 증여를 하죠. 증여. 그래서 동생이 이걸 제3자에게 양도합니다. 그럼 결론이 이거죠. 그럼 동생이 부담한 이제 증여세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양도세를 합쳐요. 양도세를 합계를 내고 이때 이 형이 직접 제3자에게 양도했다는 가정하에서 형님이 양도세를 구해서 합계가 크다면 이때는 별 문제가 없죠. 근데 형께 더 크게 이렇게 계산되면 이때는 부당한 행위로 보게 돼요. 보기 때문에 그때는 동생한테 양도세 안 받죠. 증여세는 다시 돌려줘. 환급해줘요. 환급해주고 양도한 건 동생이지만 세법상은 형이 양도한 걸 봐서 형에게 양도세를 부과하게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거주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자, 부당 무신고입니다.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붙겠죠. 물론 이게 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당행위면 이때 60%까지 부과가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자산을 공유할 경우 그 지분비율에 의해서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서 각 거주자별로 그 소득금액 계산할 때 거주자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 즉 각자의 지분별로 납세 의무가 있다 이거죠. 네 번째, 자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서 그 토지거래 계약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는 그 허가 1일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 납부해야죠. 자, 지금 이런 거죠. 대금이 먼저 청산됐고요. 그 다음에 그 후에 허가받게 됩니다. 그럼 언제까지 신고해요? 허가 1일 속하는 달의 말부터 2개월 내입니다. 2개월 내에서 이 기간에 신고 납부할 수 있죠. 5번 답이죠. 자, 5번은 볼 게 없는 게 물납. 저희가 물납은 재산세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어떤 세금도 물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안 돼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되었다 이거죠. 자, 이제 정답 5번이고요. 자, 4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와 취득식에 대한 설명에다 옳은 겁니다. 맞는 겁니다. 첫째, 자, 환지 처분으로 인해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식은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로 합니다. 다만 그 면적이 증가된 경우 증가분에 대한 취득식은 환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이다. 아니죠. 이 환지가 되면 원칙은 즉 두 가지인데 면적의 변동이 없다고 하면 이땐 환지 전 취득일로 해요. 근데 면적의 증가나 감소가 있다. 즉 일명 증환지나 감환지가 있다면 이때는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나오죠.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 그래서 이제 등기한 날이 아니고 환지처분 공고일에 다음날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자 부동산 소유권을 시효 취득할 경우 양도세는 점유기에 실른다. 이게 맞죠, 그죠? 그래서 제가 시효 취득은 일단 부동산을 점유해요. 점유하고 쭉 해서 20년이 지나갑니다. 이렇게 20년 지나간 걸 보고 제가 시효 취득인데 그럼 양도세 입장은 이 점유한 날 이때를 취득일로 보죠. 이때를 취득일로 보게 되고 취득세는 언제? 20년 지나간 날 이때를 취득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하고 취득세하고 좀 차이가 있죠. 자, 그 답이네요. 자, 세 번째, 대금 청산하기 전에 이미 등기되어 있대요. 항상 원칙보다 등기가 앞서가 있으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그 등록 접수일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공익사업지에서 수용되었다면 대금 청산된 날, 수용 개시된 날 중 빠른 날이다. 아니죠. 이 수용되는 거는 빠른 건 맞긴 맞는데 셋 중에서 빠른 거죠. 셋 중에서. 첫째가 대금 청산일, 둘째가 수용 개시일, 셋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그래서 요 중에 제일 빠른 거 일명 대수소입니다.
수, 소 이 중에서 가장 빠른 날, 가장 빠른 날로요. 가장 빠른 날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야겠죠. 자, 5번. 자, 건설 중인 아파트의 분양 계획에 따라서 잔금 청산일까지 당해 아파트가 완공되지 않았다. 쉽게 대금은 다 청산되었지만 그때까지 목적물이 완성이 안 된 거죠. 이때 언제입니까?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해야죠. 완성되거나 확정된 날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맞는 거니까 2번이 되겠죠. 자, 5번 갑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계산인데, 자, 옳은 건데 답답하면 1번이에요. 제가 참고로 고가주택은 실지 양도 가격이 얼마 초과입니까? 9억 원이 초과한 주택이죠. 이때 9억 초과되면 9억 원까지는 비과세가 돼요. 비과세가 되고 9억 초과분은 과세가 돼요. 과세. 그래서 9억까지 비과세, 초과된 과세. 그래서 늘상 그래서 이 9억 초과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늘상 양도 차익을 환산해요. 환산. 어떻게 하냐? 환산 방법이 이거죠. 양도 차익 곱하기 양도가액분의 양도가액 빼기 이런 형태로 늘상 환산해서 다시 새로운 양도 차익을 구하게 돼요. 새로운 양도 차익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은 1번이겠죠. 넘어갈게요. 자, 문제 6번으로 갑니다. 넘겨서 6번. 다음 중 양도 소득세에 대한 설명이 다 옳지 않은 겁니다. 첫째, 자,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양도에 해당하지만 법인이 아닌 자기 개인 사업체에 출자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반드시 현물 출자는 법인에 가서든가 혹은 조합에 가서 출자가 돼야 돼요. 절대 자기 개인 사업체는 양도에 속하지 않게 돼요. 두 번째, 적법하게 성립된 매매 계약이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해지됨으로써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이때 양도에 해당돼요. 근데 이게 적법 계약이 아니고 매매 무효가 되면 이때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 당사자 간 이혼에 따른 위자료에 가름해서 과세 대상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됐다. 양도에 해당하죠. 이게 이혼할 때 위자료는 양도인데 이게 재산분할 청구가 되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네 번째,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하면서 당해 자산에 대한 채무를 함께 이전한 경우 그 증여가액 중 채무액의 상당한 부분은 양도로 본다. 이건 물론 지금 이게 부담부 증여니까 양도에 속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상대방이 지금 배우자예요, 배우자. 저희가 늘상 얘기했지만 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이요. 이 배우자나 직계 좀비 속인데 얘네 간의 부동산 매매가 되면 일단 세법상은 전부 다 증여. 전부 다 증여로 보죠. 하지만 이게 증여로 봤지만 얘가 입증되면 양도로 봐요. 양도. 근데 저 언제가 입증된 케이스입니까? 이건데 크게 네 가지 이런 거죠. 이거. 파, 공, 대, 등 네 개. 그래서 파가 파산 선고죠. 파산 선고. 공이 공매, 대시 대가 입증, 등이 등기자산 간의 교환입니다. 그래서 파산 선고, 공매 경매, 대가 입증, 등기자산 간의 교환 이 네 가지가 입증. 그래서 이럴 때만 양도인데 지금 그런 얘기 없잖아요. 없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전액 다 증여된 걸로 볼 수밖에 없죠. 자, 7번. 5번이요, 5번. 공동소유 토지를 공유자 지분의 변경 없이 2개 이상의 공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토지를 다시 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 시키면 양도로 보지 않죠. 그래서 지분의 변동이 있어야 양도지 변동이 없으면 양도에 해당하지 않게 돼요. 정답은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7번 가봅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이다. 자, 틀린 거요. 1번. 자, 기본공제는 양도 물건과 보유 기간에 관계없죠. 모든 자산 다 됩니다. 다만 등기는 돼야죠.
두 번째, 양도소득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양도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이 공제돼요.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250만 원이에요. 세 번째, 양도소득 기본기준은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 그 다음에 기타 자산과 주식, 그리고 파생상품의 양도자산별로 구분하여 해당 자산에 대해서 양도소득금액에서 각각 연 250만 원 공제한다. 내용상은 맞는데 잘못된 게 뭐냐면요. 두 번째 줄 양도자산별이 아니고 양도소득별로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 자산별이라는 얘기는 이제 건건이 이제 공제인데 소득별로는 건건이가 아니고 묶음별로죠. 일정한 묶음별로. 그럼 이런 얘기예요. 자, 소득별로 공제한다. 그럼 이때 소득별의 정의는 첫째,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 자산 이렇게 요게 한 세트의 소득이에요. 그 다음에 둘째가 주식이에요. 주식. 셋째가 파생상품이에요.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얘도 250, 250, 250 소득별로지 건건이 자산별로가 아닙니다. 그 답이 되고요. 4번 양도소득 금액에서 감면소득 금액이 있으면 당해 감면소득 금액 외, 즉 과세소득에서 먼저 공제하고 감면소득 금액 외에 과세소득이 있었다. 그럼 어떻게 먼저 양도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해요. 이게 뭐냐면 부동산 양도액이 두 개라고 합시다. 두 개인데 하나는 양도세가 과세고 하나는 양도세가 감면이었다. 그러면 여기 과세 쪽에서 먼저 공제한다 이런 얘기예요. 어차피 감면되는 거는 이제 요거는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그죠? 공제할 필요가 없지. 두 번째, 둘 다 과세였다. 처음 것도 과세, 나중에 편 것도 과세. 둘 다 과세일 때는 먼저 양도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구분하면 되죠. 자, 5번 기본 공제는 이제 국외부동산 양도도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능하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8번 갑니다. 자,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 소득세 비과세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양도를 현재 1주택만을 보유하고 있는 1세대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비과세한다. 그죠? 그래서 일단 현재 대한민국 모든 주택이 2년 이상 보유돼야 비과세. 물론 뭐 내년부터는 법이 좀 바뀌겠지만. 두 번째,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양도를 현재 배우자가 없는 때는 1세대로 보지 않는다. 아니요, 보죠. 원칙은 배우자가 있는 게 원칙인데 부득이하게 배우자가 없대요. 배우자가 없어도 세법상 1세대 인정을 해주죠. 그래서 내 나이가 30이 넘었다든가 또 배우자가 사망했다든가 이혼했다든가 아니면 내가 셋째 독신주의자 이때가 되면 배우자가 없어도 인정해 줍니다. 그 답이네요. 세 번째. 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 혼인한 날부터 5년 내에 먼저 양도한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서 비과세합니다. 그죠? 그래서 항상 혼인과 동거분양 똑같아요. 혼인과 동거분양 같아요. 둘 다 5년 내에 처분되어야 한다 이거죠. 네 번째, 자,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수도권 밖에 있는 주택과 그 밖에 일반 주택을 국내가 각 한 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 주택을 양도했대요. 그럼 1주택을 보죠, 그죠? 단 언제까지 양도합니까? 사유 해소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양도예요. 저희도 볼게요. 제가 이제 요게 좀 조심할 게 지금도 이제 거주 이전인데 자, 거주 이전으로 인해서 집을 사갖고 이사를 간 건데 그럼 무조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돼요. 파는 건 다 종전주택인데 이게 첫째 일반적 경우라면 새집 산 날부터 3년 내 처분이에요. 3년 내 종전주택이 처분돼야 돼요. 둘째, 이게 공공기관의 이전이었다. 공공기관의 이전 때문에 샀다고 하면 이때는 5년 내죠. 5년 내 처분해야 돼요. 세 번째, 그게 학교의 취약이나 질병 요양 등으로 학교의 취약이나 근무상 형편 또 질병 요양 이런 이유로 집을 사서 이사를 가면 이때는 언제? 3년 내인데 언제부터냐? 이때부터예요.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요. 사유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처분돼야 됩니다. 3년 내 처분돼야 됩니다. 맞고요. 5번 거주혹은 보유기간 중에 자 소실동으로 인해서 멸실되어 재건축한 주택은요. 그 멸실된 주택과 재건축한 주택에 대한 기간 전부 다 통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이제 9번 갑니다. 양도 소득세로서 옳지 않은 것은 돼 있는데 1번 2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 뭐 주택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초과 누진세율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토지와 건물 자 1년 넘었지만 2년 미만 100분의 40이 되겠죠. 세 번째 미등기 자산은 100분의 70이 돼요. 네 번째 주택인데요. 이 4번의 주택하고 2번에 있는 토지 건물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자, 4번 1세대 2주택의 소유자가 그중 양도한 1주택이 1년 미만 보유였다면 50% 아니죠. 주택은 40이에요. 40. 그래서 이게 토지 건물은 1년 미만 보유하면 50%지만 주택은 1년 미만 보유하면 40%를 적용하게 됩니다. 답 4번이죠. 5번. 자, 실질적인 보유기간은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예요. 그리고 하나 더. 자, 이제 세율 기간인데 보통은 이제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 이렇게 해요. 그죠? 그럼 얘가 일반 양도가 아니고 상속받아서 양도했다. 그럼 그 기간 판단은 언제부터일까요? 상속 개시일부터 이러면 큰일 납니다. 물론 상속받으면 대부분이 상속 개시일부터가 맞긴 맞는데 얘는 상속 개시가 아니고 피상속인인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 언제요? 피상속인이 취득한 날부터 양도한 날까지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죠. 자, 이제 문제 10번 갑니다.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양도 소득세의 양도 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취득가액 및 기타 필요 경비로서 합계액이 얼마냐 되는데 이게 뭔 문제인지 잘 기억해야 돼요. 즉 취득가액하고 부대 비용의 합계액을 구하는 건데 자, 일단 볼게요. 기업번. 일단 매입한 금액은 3억 원입니다. 그죠? 자, 그 안에 함정이 니은번이에요. 이 매입가액에는 현재 가차는 차감은 포함되어 있지만 현재 가차는 차감 5천만 원과 부당행위 계산에 의한 시가총액 5천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그럼 저희가 지금 3억 원에 이 3억 원에 현재 가차는 차감 포함 부당행위 되는 금액도 포함됐대요. 근데 부당행위 금액은 포함하면 안 되죠. 그 금액을 포함되어 있으니까 빼내야 돼. 5천만 원만큼은 빼내야 돼요. 부당행위로 인한 금액. 이건 제외해야죠. 다음 세 번째, 취득세와 등록명세. 자, 포함해야죠. 얼마? 2천만 원. 2천만 원. 도와줘. 취득세하고 등록명세입니다. 다음 2번, 자본적 지출 2천 또 더합니다. 자본적 지출 2천만 원. 근데 옆에 수익적 지출 500원 무시하면 돼요. 자, 미음번 재산세, 종부세 500 얘도 무시하면 돼요. 자, 비읍번 또 있네 2천만 원. 계약서 작성비 2천. 얘도 둬야 돼요. 기타 계약서 작성비. 그럼 결국 3억에서 5천 빼고 6천 더하면 3억 1천만 원이네요. 그래서 정확한 금액은 3억 1천만 원. 4번으로 하면 돼요. 3억 1천만 원. 정답은 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문제 11번으로 가죠. 자, 토지와 건물의 양도 차익을 결정에 있어서 실질 거래가액에 의해서 계산할 때 양도가액의 범위를 결정한 것이다. 올바른 건데 1번이에요. 항상 원칙은 뭐 모든 재산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실지거래가 원칙이에요. 다만 그 실지매매가가 불분명하다면 추계가 가능하죠. 어떻게 추계요? 매감, 환기로 추계해요. 어떻게? 매감, 환기로 항상 추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이제 1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은 건물을 취득한 후 그 건물을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의 요건 갖춘 자가 그 건물을 양도했을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자, 비과세 범위는 얼마인가 합니다. 비과세 범위입니다. 비과세 범위. 그래서 1번 일단 보면
자, 대지가 400이고 총 건물이 200이고요. 건물 면적이 200인데 그중 주택 면적이 50이고 상가 면적이 150이네요. 그럼 이거죠. 볼게요. 자, 총 토지가 400이고요. 총 건물 200인데 그중에 상가가 150, 주택이 50. 자, 그럼 결국 얘는 지금 겸용주택인데 양도세는 겸용주택이 두 가지예요. 첫째,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크다고 하면 전체 다 주택으로 보게 돼요. 근데 반대, 주택의 면적이 상가보다 작거나 같다. 이 상태가 되면 안 분해요. 주택은 주택으로 보고 상가는 상가로 봅니다. 그럼 지금은 주택이 상가보다 작잖아요. 작기 때문에 주택 부분은 비과세가 되지만 상가 부분은 과세가 돼요. 과세. 상가 부분은 과세가 되게 돼요. 과세. 그럼 지금 문제가 뭘 찾으랬어요? 비과세 면적을 찾는 거죠. 그럼 나왔잖아. 자, 일단 건물하고 자, 토지를 나눈다고 하면 자, 주택 건물 50 비과세, 상가 건물 150은 과세입니다. 그다음에 토지가 400인데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 이 400은 건물의 면적 비율로 안 분하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합시다. 총 토지 400이에요. 곱하기 총 건물 200분의 주택 면적 50. 빡빡 지으면 100이네 100. 그럼 나머지는 300. 뭐 바로 가면 되겠죠. 그럼 결국은 비과세는 50하고 100, 과세는 150과 300이에요. 그래서 50하고 100이 비과세가 돼요. 그래서 건물 50, 대지 100,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정답 2번입니다. 2번. 자, 13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거주자가 국내 소재, 부동산 등을 미등기로 양도한 경우로서 70%로 양도세를 과세하는 건 뭐냐 되는데 1번. 자, 5년 이상 제촌작용에서 작용농지로서 그 취득연한 등기를 하지 않고 허용됐다. 얘는 미등기 70%예요. 이게 이제 8년 이상 제촌한 경우라면 문제가 없는데 지금은 5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8년이 넘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 얘는 70% 대상이 돼요. 두 번째, 장기할부 조건으로 취득한 자산으로서 그 계약 조건에 의해서 양도 당시 취득연한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얘도 마찬가지. 미등기인데도 불구하고 얘는 등기된 걸로 인정해 주죠. 세 번째, 법률 규정이나 법원의 결정에 의해서 양도 당시 등기가 불가능했다. 마찬가지예요. 네 번째, 대토원 농지 마찬가지입니다. 다섯 번째, 1세대 1주택으로서 건축 허가를 받지 아니해서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최소한 이게 8년 이상 제촌작용한 농지일 때만 해당하지 5년은 아니에요. 8년 이상 제촌작용한 농지에 대해서만 적용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14번째로 갑니다. 다음은 양도 소득세 과세 대상되는 자산을 양도하고 추계 결정에 의해서 양도 차익을 계산할 경우 필요 경비에 관한 산식들을 다 다음 중 옳은 겁니다. 첫째, 등기된 주택인데요. 땡땡 취득 당시 국세청장고시가액 곱하기 3%가 아니죠. 취득 당시 단독주택이면 이제 개별주택 가격, 공동주택이면 공동주택 가격이죠. 그 금액의 3%가 돼야죠. 그래서 개별주택 가격 또는 공동주택 가격의 3%. 두 번째, 자 미등기였다. 미등기면 자 건물이래요. 취득 당시 시가 표준액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저희가 물론 뭐 시가 표준액이나 기준 시가나 어차피 둘 다 뭐 같은 의미긴 한데 시가 표준액은 이제 지방세에서 사용하는 용어고요. 기준 시가는 국세에서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가 분명히 구분돼야 돼요. 그럼 지금 양도세는 국세니까 굳이 하면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0.3% 또는 같은 말로 취득 당시 국세청장 고시가액의 0.3%라고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자 미등기 지상권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7% 아니죠. 1%죠. 네 번째,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입니다. 양도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7% 아니에요. 얘도 취득 당시 기준 시가 곱하기 7%가 돼야죠. 그럼 답이 5번이네요. 특정 terminal 기타입니다. 그래서 취득 당시 기준 시가의 1%만큼을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겠죠. 5번. 그렇죠.
자, 15번으로 갑니다. 다음 자료를 위해서 분할 납부 기한과 양도, 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세액, 분납 가능세액으로 가장 옳은 건 뭐냐 돼 있는데 좀 어렵네요. 일단 대금 청산일이 이제 7월 26일이고 납부세액은 1,700이에요. 일단 보죠. 일단 예정 신고를 먼저 해야 될 건데 예정 신고가 돼야 뭐 분납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니에요. 자, 양도합니다. 양도가 된 날짜가 언제? 7월 26일. 그럼 예정 신고해야지 언제? 이날을 속한 달의 말부터 2개월 내. 하나, 둘, 8, 9, 9월 30일. 그럼 이때까지가 예정 신고 기한이고 원래 이때 예정 신고 때 그 세액 1,700을 다 내야 돼. 다 내야 돼요. 전부 다. 근데 뭐 한답니까? 분납한대요. 분납. 그럼 분납은 언제까지예요? 이날 납부 기한이니까 이때부터 다시 몇 개월 내? 2개월 내. 하나, 둘, 2개월 내. 그럼 11월 30일 요때까지 분납할 수 있어요. 그럼 결국은 예정 신고 때 얼마 내고 분납 때 얼마 내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럼 분납 방법이 두 가지예요. 2천만 원 이하면 1,000만 원 초과된 금액이 분납이 되고 1,000만 원이 초과되면 2천만 원 초과되면 100분의 50 이하죠. 근데 지금 2천만 원 이하니까 1,000만 원 초과된 금액 700만 원이 분납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앞에 얼마? 앞에 1,000만 원이 되고 자, 그럼 결국 분납 가능 금액은 700만 원이에요. 예정 신고 때는 1,000만 원 내면 돼요. 자, 언제까지 분납합니까? 11월 30일까지 분납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죠? 1번.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게 됩니다. 자, 이제 16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국내 자산과 국외 자산에 대한 양도, 소득세, 과세의 비교이다. 틀린 것은 1번. 자, 국외 소재 부동산 임차권은요.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에 대한 물납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나 분납 규정은 적용된다. 아니에요. 이 외국 재산은 분납은 가능하죠. 물납은 없습니다. 바뀌었어요, 지금. 세 번째, 국외 소재 자산의 양도 차익 계산 시 실지거래가 원칙이에요. 그죠? 다만 그 실지거래가가 불분명하다. 그땐 추계한다 하면 큰일 나지. 추계가 아니고 그 국가의 현황을 반영한 시가로 하게 됩니다. 네 번째, 국외 소재 자산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적용 안 해요. 대신에 기본공제만 적용합니다. 5번, 자, 미등기 양도 자산에 대해서도 자 70% 적용하지 않죠. 왜냐하면 외국은 자 등기 제도가 있는 국가도 있고 없는 국가도 있기 때문에 미등기라고 해서 중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예, 그런 건 존재하지 않게 되죠.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7번으로 갑니다. 소득세법에서 자 사업소득이 하나인 부동산 임대업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겁니다. 1번. 자, 전세금을 받아서 이를 예치해서 이자를 받는 것은 부동산 임대소득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임대소득 아니에요. 두 번째, 광업권 대여하고 분천료 받았다. 얘도 임대소득 아니에요. 얘는 기타 사업소득이 돼요. 분천료 받으면 얘는 이제 공동사업이 되기 때문에. 세 번째, 부동산을 타인의 담보물로 사용케 하고 대가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그죠? 무조건 빌려주고 받으면 다 임대소득이에요. 네 번째, 공장재단 대여하고 대가받는 것도 부동산 임대소득이다. 그죠? 맞아요. 5번, 지상권 대여하고 받는 것도 임대소득이다. 이건 아닙니다. 저희 임대는 크게 네 가지예요. 토지, 건물, 전세권, 임차권이 4개입니다. 그래서 토지와 건물과 전세권, 임차권이 4가지의 대여일 때만 임대업에 해당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죠. 5번. 자, 18번으로 갑니다. 다음은 지방세 및 국세의 세목에 대한 원칙적인 납세 의무자와 원칙적인 징수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겁니다. 1번,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자가 내고 징수 방법은 신고 납부합니다. 맞죠? 이게 답이네요. 두 번째, 자, 등록세입니다. 누가 세금 내요? 등기 의무자가 아니고 등기 권리자가 내야죠. 등기 권리자고 역시 내는 거 신고 납부입니다. 세 번째, 재산세는요, 누가 내요? 공부상이 아니죠. 사실상 소유자가 냅니다. 사실상 소유자가 내고
징수는 보통 징수네요. 네 번째, 종합부동산세 사실상 수령 안 됩니다. 단 원칙이니까 신고 납세가 아니고 정부 부과 과세죠. 정부 부과 과세입니다. 5번, 양도소득세 사실상 양도자가 아닙니다. 단 정부 부과 과세가 아니고 뭐예요? 신고 납세죠. 신고 납세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게 되겠죠. 1번. 자, 그 다음에 19번으로 또 가봅니다. 19번. 다음 설명 중 맞지 않는 것은 1번. 자, 신고 및 납부 방법이란 납세의무자가 그 납부할 과세표준 세액을 신고하고 그 신고한 세금을 납부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지방세는 취득세, 또 등묘세 등이 대표적이고 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두 번째, 체납한 국세 및 지방세 가산금의 총합계는 75%입니다. 왜냐면 가산금이 3%고 중가산금이 60개월 동안 다 붙으면 그게 72%가 돼요. 그래서 두 개 더면 75%가 되겠죠. 또 이때 중가산금은 60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세 번째, 자, 보통징수 방법이라는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를 당해납세자에게 교부해서 지방세를 징수하는 방법을 의미하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재산세가 이에 속하게 됩니다. 네 번째, 자, 가산금이란 고지세액의 3%를 가산해서 징수한 금액이죠. 또 납부기 한 경과 후 그 금액이 다시 또 가산되는 게 있죠. 이게 중가산금 1.2%가 됩니다. 그 답이 5번인데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해서 법정신고 기간까지 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입니다. 그때 100분의 40을 붙이고 대신 양도세는 100분의 20에 상당한 금액이 가산세로 붙는다. 아니에요. 둘 다 100분의 40이에요. 이 가산세 규정은 국세가 됐건 지방세가 됐건 거의 대동소이해요. 그래서 항상 부당하다 하면 다 무신고가 됐건 과소가 됐건 항상 부당하면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수반되게 됩니다. 정답은 5번이겠죠. 자, 20번으로 갑니다. 자, 조세에 제척기관과 이제 소멸시효에 대한 설명이 다 옳은 거죠. 1번, 납세의무자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상속세 또 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그 제척기간은 10년이다. 아니요. 상속세하고 증여세는요. 제척기간이 사기친 놈 15년, 무신고도 15년, 기타가 10년이에요. 지금은 사기니까 15년이야겠죠. 두 번째,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국세 혹은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공제받는 경우 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지방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으로 한다. 이해가 맞죠? 그래서 일반적인 국세, 지방세 사기친 거 10년, 무신고 7년, 기타는 5년이 되겠죠. 답이고. 세 번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 기한까지 자 신고를 하지 않았대요. 무신고입니다. 얘도 국세, 지방세 똑같죠. 몇 년? 7년입니다. 7년. 네 번째, 자 부담부 증여에 따라서 증여세와 함께 소득세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가 과세될 때 양도세와 똑같은 제척기간이 아니고 증여세와 동일한 증여세와 똑같은 제척기간을 쓰죠. 그래서 부담부 증여는 원래 양도세 내용인데 제척기간만큼은 증여세와 같은 제척기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5번, 자 국세와 지방세 소멸시효는 체납 금액에 관계없이 그 권리를 행사할 때부터 5년이다. 아니죠. 소멸시효는 금액 제한이 있어요. 이게 지방세 쪽은 금액에 관계없죠. 그래서 지방세는 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5년입니다. 근데 국세는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국세 쪽은 그 기간이 금액이 5억 이상이면 10년. 그게 5억 미만이면 5년. 제가 5억 이상인지 5억 미만. 국세는 금액 제한이지만 지방세는 금액 제한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취득세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 원칙적인 취득 시기에 대한 설명인데 잘못된 겁니다. 1번. 자, 일반적인 유상승계 취득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계약상 잔금 지급일로 합니다. 하되 그 계약상 잔금 지급일이 불분명하다면 계약일로부터 60일 경과된 날이죠. 60일. 30일이 아니고 60일 경과된 날로 해야 됩니다. 이게 답이네요. 두 번째.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따른 취득의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거죠. 물론 그 전에 변경되기 전에 사용하면 이제 사실상 사용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둘 중에 일단 빠른 날. 세 번째, 자, 건축물을 건축해서 취득한 경우로서 사용승에서 내준 날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다만 사용승에서 내주기 전에 임시 사용 승인 받으면 임시 사용 승인을 말합니다. 그것과 사실상 사용일 중 둘 중에 빠른 날로 하도록 합니다. 네 번째, 자, 주택법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 건설 사업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땅을 취득했다. 언제? 사용검사 받은 날. 자, 이 4번은 법조문이 두 개예요. 주택법에 의한 것인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것인지. 그러니까 주택법에 의했다면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해요.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합니다. 근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면 소유권 이전고시의 다음 날로 합니다. 소유권 이전고시를 다음 날로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주택법이니까 사용검사 받은 날로 하겠죠. 5번, 자, 차남 기계장비 또는 선박의 종류 변경에 따른 취득은요,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둘 중에 빠른 날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정답이 1번이 됩니다. 1번. 자, 22번으로 가봅니다. 다음 중 취득세에서 취득의 개념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거요. 1번. 자, 교환에 의한 승계 취득은 당사자 간의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서로 이전, 맞교환하는 거죠. 바꾸면서 성립하는 유상계약이에요. 그래서 교환도 일종의 유상계약이 됩니다. 두 번째, 연부취득은 연부금액이 50만 원 초과한 경우 연부계약 형식을 갖추고 일시에 완납할 수 없는 대금은 1년 이상 일정액씩 분할 지급한 취득이다. 틀렸죠. 일단 연부취득은 연부는 최소한 대금을 2년 이상 분할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이 일단 연부취득이 되면 그 기간이 2년 이상 돼야 되고, 둘째, 취득가액은 50만 원이 초과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2년 이상, 취득금액은 50만 원이 초과가 돼야 돼요. 그 답 세 번째, 공유수면 매립관청에는 원취득은요, 공유수면 매립을 매립해서 공사준공 인가 받았을 때 취득한 걸로 보죠. 네 번째, 자, 토지의 지목 변경에 의한 의제취득은요, 그 지목을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되었을 때 증가분 만큼 취득이죠. 그래서 항상 지목이 변경되고 가액이 증가되면 증가분. 그래서 항상 지목 변경은요, 지목이 변경되면 항상 증가액에 대해서 봐세요. 증가액. 이때 증가액이라는 건 뭐예요?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의 증가액이 돼요. 하지만 이 지목 변경함에 있어서 이 지목 변경이 법인 장부나 판결문에 의해서 입증됐다고 하면 이때는 증가된 금액이 아니고 예로 하죠. 뭐요? 소요된 비용. 소요된 비용 갖고요. 소요된 비용에 의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 5번.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는 법인의 설립이나 증자 시 금전 이외에 재산권을 현물로 출자함을 의미해요. 그래서 출자자는 양도가 되고 그 법인은 취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23번까지 좀 쉬었다 갈게요. 23번. 다음에 당하는 취득의 경우 시가 표준액에 불과하고 사실상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옳은 건데 취득세에서 사실상 취득가액은 국수공판 잔금이죠. 국가, 수입, 공매, 판결문, 법인장부, 검증인데 전부 다 유상취득에 한정됩니다. 1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오긴 나오는데 무상하면 안 돼. 유상취득. 유상취득이 돼. 유상취득. 두 번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대. 얘도 안 돼요. 세 번째. 화해, 포기, 인락, 자백간주에 의한 것도 안 되죠. 답 4번이네. 그죠?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검증된 취득이에요. 5번. 투기 지역 내 거래가액이다. 얘도 이 투기 지역 내도 원칙이 신고가액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국수공판 잔금이 반드시 유상 취득일 때만 사실상 취득가액이 되게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좀 쉬었다가 24번부터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할게요.